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계약 해지가 안 되고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기 한 달 전까지 또 갱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차 목적물을 승계한 사람, 그러니까 쉬운 말로 산 사람, 그 경우에는 이 임대차 계약, 물론 대항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항력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매수자가 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도를 받으면 생기니까 보통 상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5% 하는 거는 보증금과 차임 양쪽 다 5%씩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령에는 그 차임이 과도하거나 너무 낮은 경우에는 차임 증감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증 올리고 감 나 내리고 다 가능하다고 법령상으로 되어 있긴 한데 우리 경제가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임 증액 소송은 증액 요인이 있다면은 그 증액 소송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요. 감액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맺었던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라면 감액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임 증액 청구 소송은 소송 중에 적정 차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그 감정평가된 금액만큼 증액해달라 라는 그 형태예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증액할 수 있는지는 한번 차임 감정을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되죠. 미리. 그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탁상 감정을 해보는 방식도 있고요. 이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만 있는 경우에 철거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들어갈 상태 당시 모습으로만 원상복구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시설이 있었는데 내가 그 기존 시설에서 일부만 좀 바꿨다. 그 경우에는 일부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만 철거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할 때부터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그런 특약을 명시적인 특약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누수라는 게 이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감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이제 이걸 수선 안 해준다, 그러면 내가 수리해야 되니까 이 수리 비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영업손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영업손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굉장히 좀 적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관리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세하고는 좀 다른 성격인데, 그럼 계약을 할 때부터 관리비에 대해서 약정을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를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구두로 어떤 합의를 했다든가 관리비를 주기로 했다든가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서에도 관리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실제 관리에 필요한 비용만큼을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실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는 비용을 청구한다면 그거는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임대인이 그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거고,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합의하에 얼마, 평당 얼마라는 게 금액이 정해졌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약속이 됐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내용증명은 발송을 하는 게 어느 경우라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용 증명이 오간 것으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내용 증명을 유도해서 상대방이 자백하도록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이 증거 수집에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 보내는 거고, 소송 제기 전에. 그리고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협의가 될 여지가 있거든요. 소송이라는 건 1년 정도 걸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상호 양보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죠.